네, 매주 목요일 지역의 다양한 소식들을 안방까지 신속하게 배달해드리는 동네 발견.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절기 이상 입추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더위가 식지를 않았어요. 이번 더위 폭염으로 인해서 이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맞아요. 정말 더웠잖아요. 네.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집안에서 에어컨 켜고 있는 게 제일 행복하다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일까요? 7월 말에 폭염이 절정이었는데요. 배달앱이 그렇게 인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시켜 드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쇼핑도 조금 패턴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 지하상가 혹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밖으로 잘 안 나오신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우리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조금 힘드셨죠. 끊겨서 이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아마 네. 전통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속상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날도 더운데 장사까지 안 되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겠습니까? 힘드시죠. 더운 데다가. 네, 그러니까요. 예. 하루빨리 날이 서늘해져서 다시 우리 전통시장의 활력을 다시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 7, 8월간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시적인 대책보다는 근본적으로 이 반복되는 이 폭염에 대비한 정부 정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동네 발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 발견이 준비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매월 경주 곳곳의 유적지를 찾아가서 그곳의 새로운 가치와 또 아름다움을 새롭게 알게 되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또 아주 특별한 장소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우리의 소중한 역사문화유산, 그 숨겨져 있던 가치와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으로 불러들이는 시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합니다. 문화재 발견. 문화재 발견 6번째 시간. 오늘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소장유물들을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곳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곳에선 또 어떤 재발견이 안녕하세요.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도 선생님께서 저를 천종고라는 네. 곳으로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천종고 이름만 들어도 뭔가 으리으리한 것들이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열람센터 천종고라는 곳입니다. 발굴 현장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장기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종고라는 이름은 우리가 삼국유사에 보면 신문왕 때의 만파식적과 같은 중요한 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였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굴하는 유적들이 다 왕실과 관련된 유적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보관한다라는 의미에서 천종고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초 준공식을 가진 천종고는 6개의 수장고와 열람실, 그리고 전시실을 갖추고 있는데요. 먼저 전시실에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소장 유물 300여 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어 있어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답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쭉 둘러보니까요. 기왓장도 있고 토기도 있고 다양한 유물들이 보이는데요. 이 유물들은 어떤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나요? 네, 우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직접 발굴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그 쪽샘 유적이라든지 월성 유적, 그리고 신라에서 가장 중심이 되었던 항룡사지 같은 데서 출토된 유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동기 시대 때 유물부터 해서 신라 멸망 단계의 유물까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유물들을 보니까요. 이 역사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기 좀 금이 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유물들은 다 발굴 현장에서 다 깨어진 상태로 다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수습을 해와서 보존 처리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저러한 모습으로 전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처럼 명품 위주였던 전시보다는 다 깨진 단편들이지만은 다 그 당시의 생활상이 묻어있는 유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관처럼 진귀하고 고급스러운 유물은 아니지만 신라인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고 학술적인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시대순으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유물 중 하나는 바로 이것, 포항 중성리 신라비였습니다.
이게 바로 국보 제31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보라고 하면 이렇게 전시가 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복제품인가요? 아닙니다. 국보 제318호 포항 중성리 신라비 진품이 맞습니다. 501년에 제작된 신라 석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그 내용은 경주 중심의 왕실에서 포항, 흥해 지역에 있던 지역의 어떤 갈등을 직접 올라가서 해결해주고 더 이상 이제 갈등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어떠한 교를 내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이 이렇게 지역의 분쟁까지 해결을 해준 거 보니까 지역까지 뻗치는 힘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그 힘이 바로 장신구, 화려한 장신구에서도 느껴지는데요. 고분 속에서 출토되는 화려한 장신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당시 왕들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아마도 경주 중심뿐만이 아니라 그 외곽 지역까지도 왕의 영향력이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실은 이 밖에도 신라 문화의 태동, 옛 무덤에서 찾은 보물, 왕궁의 모습과 생활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어떤 문화유산들이 발굴되었는지 꼭 한번 직접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1층 유물 전시실을 한번 쭉 둘러봤는데요. 유물들이 거기 있는 게 다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은 절대 다수는 바로 이곳 수장고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기만 해도 제가 딱 외관을 보니까요, 뭔가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은행의 금고 같고, 영화 속에서 나올 것만 같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딱 외관을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안에 들어가셔서 실제 유물을 보관하는, 관리하는 모습도 한번 보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빨리 들어가 보죠. 네, 알겠습니다. 천정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발굴 유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인데요. 경주 곳곳에서 발굴된 수많은 유물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수 수장고, 석재 수장고, 일반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장고가 유물들을 보관하는 장소잖아요. 네. 그럼 얼마만큼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을까요? 지금 천정고에 보관되어 있는 국고기송 유물은 약 7만여 점이 보관되고 있습니다. 7만여 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7만여 점을 보관하려면 크기도 크기지만 보관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장고 같은 경우에는 도토기류들 중심이라서 온도와 습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지만, 특히 금속 유물과 같은 경우에는 적정한 온도와 적정한 습도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다른 별도의 어떤 금속 유물 수장고는 보관하고 있고요. 또한 옆에 보이는 이 띠가 이 띠 같은 경우에는 지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1차적으로 저희가 띠를 둘러서 박스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보관된 수장고. 이곳에는 7만여 점의 유물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록되고 분류되어 있었는데요. 경주의 발굴 조사가 진행될수록 더 많은 유물들이 이곳에 모이게 되겠죠? 안녕하세요. 네, 이 유물들이 이렇게 밖에 나와져 있는데 수장고는 유물들을 보관하는 곳 아닌가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이 작업은 발굴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수장고에 경납시키기 위해서 유물을 한 점 한 점 다 이렇게 펼쳐놓고 확인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송되면서 이제 뭐 깨진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상태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 점 한 점 체크를 해서 저희가 이제 유물의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이 수장고에서 장기간 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장고로 들어오게 되면은 상당 기간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쪽에서 경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꼼꼼하고 체계적인 기록 작업이라든가 확인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주에 오면 박물관을 꼭 들러야 하는 것처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출토 유물 열람센터, 천정고 역시 경주 역사 여행 코스로 꼭 들러야 하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이 천정고에서 유물들도 관람을 하고 또 일반인들은 쉽게 갈 수 없는 수장고에서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요, 오늘 정말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출토유물열람센터 천정고에는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전시 유물도 관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했고요. 특히 우리 열람실을 마련했기 때문에 열람 신청을 해주시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열람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고
또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무더운 여름날 어디 가시지 마시고요. 바로 이 천정고에 오셔서 수천 년의 역사를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와 함께하는 문화재발견 천정고 편이었습니다. 신라시대 왕실의 보물창고였던 천정고가 신라시대의 유물을 품은 보물창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를 제대로 만나고 싶다면 올여름 천정고를 꼭 찾아주세요. 네, 문화재 발견 오늘은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새롭게 설립한 유물 열람센터인데요. 천정고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수장고 내부에 들어가 보는데 좀 흔한 그런 경험은 아닌데 네. 잘 봤고요. 모두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유물을 쭉 보니까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7만여 점의 유물을 다 예. 보관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정말 그 수에 또 놀랐고 그렇죠. 또 예. 잘 그 깨끗한 공간에서 이렇게 유물이 잘 보관되고 있는 걸 보니까요. 마음이 또 놓이더라고요. 그렇죠. 어떠셨나요? 예. 사실 우리 지역의 문화유적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경우들이 많았어요. 새로운 것이 뭐 없나, 요즘 출토된 것들은 어떤 게 있나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런 궁금증을 다양하게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인 것도 같았고요. 어른들에게도 좋지만 아이들과 함께 가면 더욱더 교육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공부하는 데 아주 생각이 도움이 맞아요. 되죠.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 전시실 그리고 수장고 외에도 아까 말미에 말씀을 드렸지만 열람실이 있습니다. 이곳 열람실에서는요. 유물들을 직접 만져보고 살펴보고 연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하면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얼른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사실 유리 전시장을 두고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보면서 관찰하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요? 파손될까 봐. 네, 맞아요. 예, 혹시 만지다가 파손되면 어떡하죠? 사실 저 같은 사람이 만지면 일단 깨지거든요. 네. 그럼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연구관들이 도움하에 함께 열람을 하고 만지고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예전에는 열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웠다고 해요. 뭐 네. 박사님들, 교수님들, 뭐 예. 전문가들만 열람이 됐는데 이제는 누구나 열람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그 역사 교육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으니까요.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그동안 이 발굴지와 발굴 과정을 계속 그 일반에게 이제 공개를 하고 함께 여러 행사들을 개최하면서 이 시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발굴 조사 과정 그런 것을 좀 지향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열람실의 문턱을 낮춘 것도 우리 문화유산과 발굴 조사 작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열람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요. 전시실에만 300여 점의 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더운 날씨 동안에 야외 활동 하시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시원한 천정고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순서를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동네 발견에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인데 네. 이게 근데 저 시청자들에게 제가 좀 반말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꺼림직스럽기도 하고. 뭔데요? 이게 바로 이 배워서 널 준다, 너 준다. 넣어준다. 네네. 배워서 너 준다. 네. 괜찮겠습니까? 아니 뭐 준다는데요, 뭐 뺏겠다는 말이니까 뭐 괜찮지 싶습니다. 네. 어떤 예. 시간인지 좀 소개를 좀 그렇죠. 부탁드리죠. 예. 바로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 이런 말이 있는데 배워서 나도 갖고 너도 준다 이런 시간입니다. 네. 배워서 너 준다 순서인데요. 사실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실생활의 취미들을 접해보려면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은요. 바로 여름철 에어컨 청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저희가 한번 배워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컴맹이나 기계치 아니면 새로운 취미 생활을 찾으시는 분들 위해서 무엇이든 꼼꼼히 배워서 가르쳐드리는 배워서 더 준다 김시영입니다. 야, 요즘 날씨 너무 더우시죠? 예, 이 더운 만큼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실 텐데 어떻게 에어컨은 관리하시면서 사용하시나요? 청소도 안 하고 막 사용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에어컨 청소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출발하시죠. 혼자서 무언가 배워보려는 당신.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닷속에서 헤매는 당신. 계속되는 실패로 고개 숙인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대신 배워서 꼼꼼하게 알려주는 배워서 넣어준다. 오늘은 에어컨 청소에 한번 도전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배워서 넣어준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에어컨 청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에어컨을 소개합니다. 여기 있네요. 예. 자, 지금까지 저의 간단한 에어컨 소개였고요. 제가 아는 개인적인 지식은 차도 그렇고 필터부터 깨끗이 씻어야 되지 않을까요? 필터가 옆쪽에 이쪽에 지금 먼지가 좀 끼어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이 필터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일 가장 중요한 거죠. 가전제품을 청소하기 전에는 안전에 유의해야 되니까 먼저 코드를 뽑아야 됩니다. 예, 일단 먼저 안전을 위해서 오픈! 일단 제가 이렇게 외관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망 안에 먼지가 많이 끼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간단하게 뜯으면 돼요. 뜯어서 역시나 이 망에 엄청난 먼지가 끼어 있네요.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물로 솔로 살살살살 씻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안쪽에도 먼지가 많이 있네요. 반대편에 부타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제가 봤을 때는 원래 여름을 맞이해서는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일단 이걸 물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에어컨 셀프 청소에 도전한 김시영 리포터. 필터 청소하는 것만 봐도 속이 다 시원하네. 대신 필터 상하지 않게 살살 달아줘요. 자,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곳에 선선한 곳에 이렇게 넣어두면 이게 뭐 끝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뭐 에어컨 청소 아주 간단하게. 예. 근데 시영 씨 이거 혹시 냉각핀 청소는 안 해요? 냉각핀이 뭐지? 그래요? 이제 시작? 조금 더 청소하셔야 돼요. 그래요? 냉각핀.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한번 또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케이. 에어컨 내부 청소. 요리조리 살펴봐도 산 넘어 산.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을 것인가? 피님이 겁나는데요. 이게 좀 제가 괜히 했다가 다 부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면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배워보셔야 돼요. 네,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예. 시영 씨, 예. 그럼 제가 좀 도와드리도록 이때 하겠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구원의 목소리. 에어컨 청소 나에게 맡겨라. 양광석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일단 뭐 제가 하시는 거 보셨죠, 일단? 네네네, 잘 봤습니다. 필터, 또 네네. 제가 있는 거를 또 이렇게 갖고 계시네요. 네네. 예. 하신 거 봤는데 옆에서 보니까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만 팁을 드리자면은 요즘 천연 이제 세제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요. 집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거품 내가면서 이제 요 부분을 갖다 이제 빼셔야 돼요, 필터. 이게 좋. 예, 필터를 갖다가 되네요. 이렇게 빼시면 이제 하나씩 빼시면은 다 빠지거든요. 따로 이제 따로 세척을 갖다가 해주시면 이제 깨끗하게. 더 깔끔하게 네. 구석구석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렇죠. 것도 네. 일단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네. 일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부분에 보면 이제 그 송풍팬이 있어요. 송풍팬. 일반적으로 송풍팬이 있고 냉각팀 쪽에 이제 작업을 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송풍팬, 냉각기까지 한번 청소를 해서 더 상쾌하고 더 시원한 에어컨을 네. 전문가와 함께 배워보는 에어컨 청소. 어디 한번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일단 다 분해했네요. 여기가 이제 냉각핀 네. 그리고 이제 송풍팬. 팬. 네네. 야, 이 먼지가 많습니다. 네. 이게 네. 일단 송풍팬 같은 경우는 네.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송풍팬은 이제 네. 집안에 있는 공기를 갖다가 이제 빨아들여서요. 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냉각핀으로 해서 이제 찬바람이. 갖다 찬바람을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는 필터만 씻어도 예. 그냥 느낌이 냄새 좀 괜찮아지네, 시원한 바람이 네네, 나네 맞습니다. 생각했는데 네네. 여기도 중요하네요. 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어컨 청소에서 가장 중요한 송풍팬과 냉각팬 청소는 제품마다 분리 방법들도 모두 달라서 셀프로 청소하긴 분명 한계가 있었는데요. 와, 역시 전문가의 손길은 다르다는 걸 깨닫는 김시영 리포터. 옆에서 최대한 열심히 배우려고 해봐도 손도 많이 가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게 많네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죠? 야, 선생님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네. 와, 이 송풍팬도 그렇고 냉각도 엄청 깨끗해지는데 네네. 청소를 해도 조금 뭔가 이 냄새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럴까요? 네네. 고기 오래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냄새가 먹여버리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배관 쪽 있는데요. 배관에서도 이제 냄새가 이제 올라오거든요.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냄새 때문에 이제 그 에어컨 청소를 갖다가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네. 냉각팬이나 이제 송풍팬 쪽에 있는 균이나 그런 곰팡이나 뭐 네, 그리고 각종 균들이 많이 다 붙어져 있는데요. 냄새보다는 이제 이런 각종 균들을 갖다가 이제 살균하고 이제 세척해서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집에서 네네. 이제 여름이면은 이제 네네. 뭐 생선도 뭐 예. 찜 요리도 많이 하고 이게 네. 냄새 많이 나는 네. 요리를 하는데 네. 그때 뭐 이제 어머님들 보면 이게 송풍기 좀 돌리면은 네네네네. 공기 정화가 더 잘 된다 네네네네. 이런 또 지식이 네네. 있는데 네. 어떨까요? 좋을까요?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예, 음식을 할 때는 음식이나 이제 기름진 그 고기나 이제 그런 거를 구울 때는 이제 송풍기로 해놓으면 이제 에어컨 자체적으로 오염이 돼버립니다. 저희가 살균 세척을 하더라도 기름때나 그런 거는 이제 잘 안 뺏겨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혹시라도 하시면 이제 꺼놓고 그 환기를 시키신 후에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죠.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이제 조립을 해서 시원한 바람을 예. 맞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하니 속전속결.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에어컨 청소 끝이 보이나요? 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진짜 오늘 정말 오늘같이 네. 이 에어컨이 필요한 날 네. 이렇게 또 청소해 주시고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시죠. 아, 아주 자, 배워서 넣어준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에어컨 청소 셀프로 한번 도전해봤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 저 좀 기계치지만은 네. 아 그래도 이 또 군대도 갔다. 네. 이 집의 가장으로서 네.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네.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전문가 선생님을 네. 불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 사나이 의리 뭐 이렇게 해서 네. 혼자 하고 싶어하는 이런 네. 셀프족 분들 위해서 또 좋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은 팁을 드리자면 네. 정말 이제 꼼꼼하게 이제 체크하셔야 되고요. 첫째 이제 SNS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정보 하나하나 잘 체크를 하셔서 이상이 없게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네.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웬만하면 네. 이제 청소 이제 전문가를 부르셔서 이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제가 선생님하고 이렇게 배우면서 두 가지 정도 팁. 일단은 필터. 일단 필터는 보름, 뭐 한 달 정도 얘기는 하시는데 가정 환경에 따라서 네네, 맞습니다. 가정 환경에 따라서 체크를 조금 자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송풍팩이나 이렇게 안에서 나사를 푸실 때는 괜찮은데 네네. 쪼을 때는 힘 조절을 좀 잘해서 힘 조절을 이제 너무 세게 하게 되면 이제 나사 자체가 이제 헛돌아 버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이제 푸실 때나 이제 조립하실 때 좀 에러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 세척을 하실 때 아무래도 이렇게 전선 쪽에 물이 안 가도록 네네네. 보양 작업을 네, 처리하셔야 됩니다. 예, 네. 해야 된다는 거 네네. 이렇게 꿀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예, 배워서 넣어준다. 오늘 에어컨 청소편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오늘의 배워서 넣어준다는 끝!
다음 도전도 기대해주세요. 네, 자 오늘은 저 배워서 남 주는 시간, 배워서 너 준다. 에어컨 청소편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터넷이나 SNS에 보면은 이 에어컨을 청소하는 셀프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시도를 했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해서 이렇게 업체를 부르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네. 힘들어요. 그렇죠. 네. 사실 대한민국 남자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예요. 네. 뭐 기계 부심. 모든 전자기계는 내 손을 거치면은 고칠 수 있다. 네. 일단 뜯고 보자. 이런 말이 있죠. 덮어놓고 뜯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중간중간 꿀팁들을 좀 가르쳐 드렸잖아요. 사실 에어컨 청소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가 가르쳐 드렸던 조금의 꿀팁들을 좀 이용하셔가지고요. 집에서 간단한 필터 청소 정도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뭐 그 외에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혹은 우리 집 에어컨 청소가 한지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에게 한번 맡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즐거웠습니다. 그래요? 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요. 네. 에어컨을 끄는 날보다 켜는 날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그럴수록 사실 에어컨 청결에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 보셨다시피 한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리자면요. 네. 에어컨을 끄기 전에 10분 정도 송풍을 하다 보면요. 그 내부의 습기를 완전히 마르면서 이 냄새와 곰팡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네, 청소만큼이나 평소 관리도 너무나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이 점 예.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점이 참 중요한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해주셨네요. 네. 예. 중요한 건 업체를 부르고 네. 나머지는 이제 간단한 건 꿀팁. 평소에 이제 필터를 이제 청소를 한다거나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이제 보시면서 궁금해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저에게 한번 문의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에겐 학창시절 추억 여행지로, 외국인들에겐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접했을 관광지로 기억되는 경주. 그렇게 경주는 다양한 모습으로 추억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일까요? 경주를 떠나오기 전 한 번쯤 이런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어디 여행을 가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념이니까. 말 그대로 기념품이잖아요. 그냥 추억거리로 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맨손이세요? 경주의 대표 기념품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경주를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 여기 주목! 확 달라진 경주의 감성! 어디서나 볼 수 없는 2018 경주 스타일의 기념품! 지금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경주의 핫플레이스 황리단길. 경주 여행의 끝자락에서 오는 아쉬움과 행복했던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곳에 잠시 발길을 멈춥니다. 내 안의 작은 경주를 간직하기 위해서 말이죠. 저 길 가다가 예쁜 거 보여서 사려고 왔어요. 목각 공예 제품 시중에서 되게 보기 힘든데 이런 거 되게 하나씩 있으면 장식품이나 기념품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고 하나씩 선물해주기도 좋을 것 같아서 드리게 됐어요. 눈은 즐겁게, 손은 바쁘게 경주 여행을 추억하며 하나둘씩 바구니에 담기 시작하는 사람들. 따로 기념품을 고르는 기준이라도 있는 걸까요? 어제 술을 마셨는데 그 가게에 병따개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나서 갑자기 고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책갈피인데 책을 올해는 좀 읽어보려고요. 저는 주로 청성대 위주로 골라서 선물도 해주고. 이 책갈피 이 모양도 예쁘게 잘 나와 있고 이거는 붓도 붙이면 반짝반짝하죠. 손재주가 좋은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기념품샵. 직접 만든 다양한 제품들이 눈에 띄는데요. 처음에는 엽서로 시작했던 기념품들이 지금은 그 가지수만 20여 가지. 경주의 풍경과 문화재들로 디자인한 기념품들을 보고 있자니 다시 경주를 여행하는 것 같네요. 저 책갈피 중에서 이렇게 나무에 저희가 디자인해서 레이저 공예한 게 가장 잘 나가고요. 그다음 저희 샵을 찾는 분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여기 있는
마그넷 종류거든요. 이제 어디 가서 기념품 샵 가면 대부분 냉장고 자석들 하나들 사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나무에 그 레이저 공예하고 그다음에 여기 컬러 아크릴을 같이 끼워 넣어서 직접 만들다 보니 다른 곳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기념품들도 참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불방을 아세요? 불방이라고요? 한여름 찜질방도 아니고 기념품 샵에 웬 불방? 호기심 많은 제작진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와, 이 방 대체 정체가 뭐죠? 기념품으로 캔들 홀더를 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캔들은 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밝은 곳에 있으면 불 켜진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일부러 이렇게 방을 좀 따로 만들어서 직접 불 켜진 걸 보고 선택하실 수 있게. 세심한 주인장의 배려가 돋보이는 불방. 은은한 분위기와 멋스러움을 풍기는 경주의 이색 기념품 샵에서 추억을 담아가세요. 2개 샀고요. 저희 마그넷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것저것 선물도 드리고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되게 보기도 좋고 예쁘니까. 추억도 될 것 같고 세월 지나서 보면 아 거기서 샀구나, 같이 거기 갔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2018 경주를 추억하라 두 번째로 찾은 또 다른 기념품 샵. 경주를 간직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길이 이곳에서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경주 청년 창업 친구들이랑 그리고 공방 운영하고 있는 작가분들 이런 친구들의 물건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선물 가게입니다. 그럼 작가님들은 어디 계세요? 지금 열심히 물건 만들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주문을 많이 드려가지고. 여기서 잠깐, 이 많은 기념품들 어떤 분들이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면서 덩달아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하미자 작가의 작업실. 성수기에는 평소보다 많은 기념품을 만들고 계신다네요. 비수기랑 조금 틀린데요. 성수기는 100개 정도고 비수기는 20개, 30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기념품이지만 실용성을 많이 생각해서 일상생활에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동전 지갑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동전 지갑. 특히 실용성을 강조한 기념품이다 보니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념품이다 보니까 전통적인 문양을 생각해서 육각, 팔각 모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한복을 이용해서 우리 것이라는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들게 만들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더 정성을 기울이고 튼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작가의 한 땀 한 땀이 모여 만든 동전 지갑 드디어 완성! 경주 여행의 추억 여기에 담아가세요. 되게 작은 기념품이지만 많은 정성을 들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잘 사용해 주시고 한 번 더 여행에 대해서 추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경주의 기념품은 바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너무 멋진 마그넷과 배지인데요. 독특한 점은 이 모두가 가죽 제품이라네요. 경주가 되게 역사를 가진 그런 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죽 제품도 보면 사용하면 할수록 이렇게 그만의 매력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주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가죽 제품을 하게 됐습니다. 디자인이 생명인 기념품, 특히 이 가죽 마그넷의 경우는 경북 기념품 공모전에서 상도 받았다네요. 가죽 공예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또 살고 있는 지역이 경주여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많이 연구도 해보고 여행을 자주 다니는 친구들한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제가 만든 것들을 구매해 가신 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만든 제품을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경주를 떠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작가들의 기념품들은 선물 가게에 진열되어 경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제품들은
드림캐쳐거든요. 전주 작가분이 만들어주시고 전주 경주 콜라보로 저희 매장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는 제품인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제품이에요. 마스킹 테이프 있거든요. 경주 일러스트 작가분 계신데 그림 의뢰를 드리고 저희 쪽에서 제작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념품들이 단순히 엽서와 열쇠고리 정도였다면 지금은 다양한 디자인과 제품들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젊은 감각을 가진 작가들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념품. 경주를 기억하려는 마음을 담아 추억을 조금씩 저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념품 하면은 좀 조잡한 물건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경주에 와서 보니까 되게 젊은 층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출시된 것 같아요. 유적을 구경하러 오는 곳인 줄만 알았는데 와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아기자기하고 예쁜 기념품들이 너무 많아서 이미 하나 샀거든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 당신만의 소중한 여행의 한 페이지를 다양한 기념품을 통해 추억해보지 않으시겠어요? 네, 흔하지 않는 경주 스타일의 다양한 기념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실물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스튜디오에 몇 가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귀여운 걸 좋아해서요. 네, 이게 바로 동전 지갑이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컵받침이에요. 예. 네, 또 제가 고른 거는 이 한지공예 작품. 아름다운 한지공예 작품. 예쁘네요. 네, 보기만 해도 이쁘죠? 네. 잘 어울리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념품이라고 하면은 좀 두 번째 여행인 느낌이 좀 많이 있어요. 갖다 놨어요, 보니까. 앞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는 이 중에서도 바로 요것을 좀 꼽아봤습니다. 뭔가요, 그게? 책갈피예요. 예. 나무로 만들어져서 네. 향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네, 예쁘죠? 네, 한번 냄새. 예. 책을 안 읽으니까 다시 줘요. 네, 아니, 색깔빛 냄새 맡는 사람도 처음 보네요. 그래요. 아니, 이게 이게 목재라서. 느낌도 굉장히 네. 좋아요. 네. 예, 이제 폭염도 좀 끝나가고 가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책도 좀 읽으면서 경주를 다시 한번 추억할 수 있는 시간. 예. 요거 하나면 충분할 것 저는 같다라는 사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에 네. 그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에 이렇게 좀 캔들. 잡냄새 같은 거 날 때 이렇게 이런 거 저 켜놓으면은 잡냄새도 자꾸 또 향도 나고요. 예. 이게 또 이렇게 집에 이렇게 조명 끄고 이렇게 보면은 이 첨성대도 조명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네. 분위기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조금 가격이 좀 있는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비싼 거를 찍었어요. 저거 탐나네요, 네. 아, 또 냉장고 마그넷 이것도 용이하게 쓸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가장 인기가 많았던 이 작품이죠. 두 개죠. 네. 예, 이것도 예쁘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기념품 가게가요. 사실 부부가 하는 곳인데 원래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외국인들 그리고 관광객분들이 왜 살만한 기념품이 없느냐 이 생각에 기념품 샵을 여셨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엽서로 시작하셨던 것이 지금처럼 이렇게 커졌다고 하네요. 네. 네,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작가분들이 경주만의 기념품을 만들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고 싶어서 기념품을 사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 경주만의 이색적인 기념품들을 제작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듯이 이제 기념품이라는 게 어딜 가든 뭐 같은 그런 제품을 살 수 있으면은 그 기념품의 의미가 없는데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경주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충분히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2018 새로워진 경주의 기념품들이었고요. 이번 순서는 한 주간 우리 지역의 소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주간 동네 경향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포항시에 끼 많은 분들을 찾습니다. 포항문화재단에서 운영 중인 시민 뮤지컬 아카데미에서 추가 단원을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어링불 도깨비라는 창작 뮤지컬 작품을요. 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또 연습해서 올 11월에 무대에 올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시나리오가 수정이 되면서 성인 3명, 청소년 5명의 추가 단원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뮤지컬 이론, 연기, 안무 등의 교육을 받고 직접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포항 크루즈가 8월부터 영일만 바다 야간 투어를 진행합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서 밤바다의 낭만과 함께
새롭게 조성된 LED 야경을 시원한 바다 위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네, 포항크루즈 8월 야간 투어는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에 출발하고요. 50여 분간 아름다운 밤바다 투어를 즐길 수 있는데요. 사전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네, 여행객들에게도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포항의 새로운 매력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름다운 꽃밭 속에서 더위를 피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경주 사적지 주변에는 갖가지 꽃들로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연꽃과 황화 코스모스도 활짝 피어 있고요. 첨성대 주변에는 백일홍과 야생화도 만날 수 있다고요. 네, 경주의 여름꽃들 이제는 유명하죠. 첨성대 꽃단지를 배경으로 매년 꽃밭 속에 작은 음악회도 열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도 통기타 음악과 아카펠라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꽃과 음악이 있는 여름밤. 토요일 경주로 놀러 가야겠습니다. 네, 주간 동네 경향 살펴봤는데요. 네. 저도 사실 동서보감하면서 연기를 한번 해봤잖아요. 예, 잘하시는데. 네, 그렇죠, 잘하죠. 저처럼 좀 끼를 주체하시지 못하는 분들은요. 네. 이 시민 뮤지컬 아카데미에 문을 두드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내가 끼가 좀 있다, 연기를 좀 한다 하시는 분들만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피 씨처럼 네? 무턱대고 했다가 동서보감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도 도전! 들리긴 하던데. 아유, 네, 어쨌든 뭐 좀 네. 궁금하시고 해보고 네. 싶은 분들은 얼마든지 네. 시민들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네, 알겠습니다. 늦은 여름 휴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요. 포항 크루즈 여행 그리고 여름꽃이 활짝 핀 경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동네 경향 잘 만나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전해주신 우리 동네 발견들을 만나보실 시간입니다. 시청자의 발견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발견 주미수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포항 연일미르 작은 도서관에서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특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찾아가는 인성 아카데미인데요. 마인드 강연과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클레이 아트 수업까지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요, 8월 한 달간 매주 토요일에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아람님이 보내주신 사진인데요. 포항 덕수동의 발견이라고 하시면서 한약방을 개조한 카페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왠지 건강한 차를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런 분위기의 카페 너무 좋아하는데요. 한약방 구조를 살린 카페라서 더욱더 이색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이하게 이곳에서는 맛있는 커피와 함께 일본식 디저트를 맛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동네 덕수동의 발견, 저도 한번 꼭 가보고 싶어지네요. 저 커피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하은희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버려지는 폐자원의 무한 변신을 만나볼 수 있는 착한 예술, 업사이클 아트를 포항에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시민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스틸 판타스틱 8월 11일까지 중앙아트홀 1층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보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동네 발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지난 시간 깜짝 퀴즈 정답자 좀 확인을 해드려야 되겠죠? 네, 지난주 제가 깜짝 퀴즈를 내드렸잖아요. 네. 포항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이 구인구직 매칭 시스템. 이름은요, 바로 이 자투리 시간 거래소였습니다. 자투리 시간 거래소였습니다. 자투리 네. 시간 거래소. 예. 아마 아래 자막으로 당첨되신 분들이 나가실 텐데요.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어머, 내 이름 나왔어 하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계실 거고요. 어머나, 내 이름 없네, 어떡하니? 라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의 발견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아직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동영상, 사진, 사연이 있다면요, 저희에게 얼마든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3장 이상의 사진이나 1분 정도의 영상이거든요. 사연도 좀 예쁘게 적어가지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푸짐한 상품 많이 쏘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도 드리잖아요. 네. 자, 동네 발견 저희는 여기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좀 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